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인사이더들의 신박한 통찰과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먼저 오늘 하루 뜨겁게 달궜던 경제 뉴스 투데이 핫경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유통업체 매출이 오프라인 6% 증가, 온라인 15.7% 증가로 총 10.9% 올랐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봄 나들이철을 맞아 대부분 품목이 호조세를 보였는데요. 오프라인의 경우엔 모든 업태에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경우 봄 나들이 여행과 공연 예약 등 서비스 수요가 특히 늘어나면서 서비스 기타 품목 매출이 37.5%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음식 배달이 늘어난 영향으로 식품 매출도 28.9% 증가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29일 2024년 1분기 전국 항만 물동량을 통해 지난 1분기 전국 항만에서 처리된 물동량이 3억 9,137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컨테이너 물량만 놓고 보면 중국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의 경기 호조세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9% 늘어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오늘 30일 공시한다고 전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공개됐던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대전, 충북 등 일부 지역은 가격 조정에 따라 조금 바뀌었습니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로자 이음센터가 서울을 시작으로 5월 초까지 6개 권역에 순차 개소합니다.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이음센터는 오늘 서울과 대구, 부산에서 각각 문을 열고 다음 달 7일엔 평택과 청주에서 다음 달 10일 광주에서 개소합니다. 서울, 평택, 청주센터는 평일 저녁과 토요일에도 운영되고 향후 성과를 봐서 다른 센터도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핫 경제였습니다. 작년 지구에 고온과 고수온을 몰고 왔던 엘니뇨 현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올해에는 엘니뇨가 일찍 끝나고 뒤이어 라니냐가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엘니뇨와 반대로 이 적도 인근의 저수온 현상을 뜻하는 라니냐는 폭염과 홍수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고요. 기후변화로 인해서 농작물 생산량이 줄어들고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물가를 끌어올린 일명 기후 인플레이션, 기후플레이션을 만든다고 합니다. 오늘 경제인사이트에서는 라니냐로 인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전 세계 인프라, 식량, 에너지, 원자재 등 이 각종 재료와 또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대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전략은 있는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오늘의 핫 이슈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자세한 내용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경제인사이트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황병진 NH투자증권 FICC 리서치 이사, 최진영 대신증권 FICC 리서치 매크로 팀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최진영 팀장님, 오늘 우리가 좀 해야 될 핵심은 역시 라니냐, 이어지는 이상기후, 원자재 가격 상승 이렇게 풀어볼 텐데 그 이전에 엘니뇨부터 좀 가야 라니냐가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최초 엘니뇨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엘니뇨, 라니냐 헷갈리는 분들도 많고 또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엘니뇨 현상, 여기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 기본적으로 엘니뇨를 갖다 했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갖다 기준으로 해서 봐야 되냐면은 동태평양 연안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적도를 기준으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년보다 이 무역풍의 이동 속도가 둔화됐었을 때, 즉 이 무역풍의 바람이 동태평양 연안에서부터 중국 남부 지역과 동남아 일대로 바람이 불게 되거든요. 근데 이 바람의 속도 자체가 평년보다 약화됐었을 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습기라는 게 예. 동태평양 연안을 중심으로 있다가 이 바람에 의해서 원래 평년대로라면은 동남아나 중국 남부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예. 이게 못 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됐었을 때 중앙태평양과 동태평양 연안에 이 같은 습기들이 고이게 되고 예. 여기서 비가 내리게 되고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 이렇다 보니 동태평양 연안에는 예. 따뜻한 해수가 더 쌓이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평년보다 0.5도씨를 상회하게 될 경우 동태평양 연안을 기준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이게 연장이 되면은 엘니뇨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네. 이 같은 현상이 됐었을 때 대표적으로 우리가 원자재 안에서는 원당 커피, 코코아 같은 이런 소프트 섹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예. 경기 측면에서 이제 북반구 지역 기준으로는 어떻게 보면 평년보다 기온이 좀 더 따뜻하게 나타나는 겨울철에 예. 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또 남방 수요단에서 석탄이나 천연가스 같은 겨울철에 이 같은 수요가 약화되는 현상이 예. 우리가 경기단에서도 같이 연결지어서 넘겨 짚어볼 수 있겠고요. 예. 지금이 엘니뇨인 거죠. 맞습니다. 엘니뇨가 지금 스치고 가고 있는 건가요? 엘니뇨의 지금 영향권에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엘니뇨 영향권이라 볼 수 있겠고 네. 근데 IRI CPC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최소 못해도 올해 6월에서 8월부터는 예. 라니냐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식의 전망치들이 나와주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APCC라든가 다른 해상청들도 비슷한 전망들 갖다 내놓고 있다라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엘니뇨 하면은 엘니뇨는 결국 이상기후, 농산물 작황 부진. 마치 이제 외우듯이 외우는데 일단 이렇게 정도로 좀 외우면 틀린 이야기는 아닌가요? 그렇죠. 뭐 농산물 안에서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있는데 있긴 한데. 그 중에 네. 이제 코코아나 원당이나 커피는 이렇게 공급 차질이 맞지만은 예. 반대로 소맥, 옥수수, 대두 같은 이런 예, 예. 곡창지대 주로 우리가 아는 미국이라던가 예. 또는 태평양 인근에 인접한 아르헨티나, 브라질 서남부 지역 같은 곡창지대들은 오히려 비가 적정량이 오게 되기 때문에 작황이 좋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 계속 곡물 가격이 빠졌었던 원인으로도 작용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소맥, 밀 가격이 크게 안정화된 것도 엘니뇨.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막 코코아 이렇게 가격 난리가 된 것도 엘니뇨. 예. 이렇게 정리를 할 텐데 황병진 이사님 네. 잠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올해는 엘니뇨가 빨리 끝나고 바로 라니냐가 온다. 우선 라니냐가 뭔지 궁금하고요. 엘니뇨와 라니냐는 짝꿍인가요? 이거 두 개 항상 늘 같이 온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우선 대표적인 기상이변이다라고 하면 엘니뇨 또는 라니냐 이 두 가지를 상당히 예. 좀 많이 보겠는데 뭐 저희가 과거 통계적으로 보면 뭐 매 2년에서 7년 사이에 예. 엘니뇨나 라니냐가 발생을 한다라고 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결국 이걸 일으키는 가장 큰 변수가 그런 지구 온난화에서 사실상 비롯된다라고 보면 예. 지구가 점진적으로 뜨거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엘니뇨든 라니냐든 이 발생 빈도가 상당히 좀 빈번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라니냐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드리자면 엘니뇨와는 완전 좀 상반된 그런 기상 이변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 해수의 온도를 측정하는 지역이 결국은 뭐 니노 3.4라고 하는 이 해수 온도를 측정하는 지역이 동태평양 적도의 네. 동태평양 연안, 예. 특히 페루 연안입니다. 이 페루 연안에서 결국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무역풍이 네. 앞서 이제 최정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게 엘니뇨는 네. 바람이 약하게 분다라는 네. 거였는데요. 반대로 바람의 세기가 평년보다 더 훨씬 더 세게 불어버리면 네. 이 따뜻한 바닷물이 다 서쪽으로 넘어가 버리겠죠. 네. 이 서쪽의 호주라든가 이 동남아 지역으로 따뜻한 바닷물이 다 넘어가 버리면 이 동태평양에는 차가운 바닷물이 형성이 돼요. 예. 그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지역들은 당연히 바닷물이 차갑고 용승이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까 추워요. 비가 안 내려, 예. 비가 안 예. 내리죠. 예. 그러다 보니까 가뭄 피해가 가뭄. 발생하게 네. 되고요. 네. 반대로 이 따뜻한 바닷물이 다들 서쪽으로 가게 되면 뭐 최근까지 엘니뇨 하에서는 저희가 동남아도 상당히 그런 가뭄이 심했었고 네네네. 또 서아프리카까지 상당히 가뭄이 심했다라고 보면 반대로 이쪽 지역들은 이제부터는 상당히 강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예. 1990년도 당시에 라니냐가 발생을 했을 때 예. 태국은 대부분의 주가 사실상 물에 잠기는 그런 사태들도 발생을 했었고요. 예. 뭐 그렇다고 보면 농산물에서도 사실상 피해가 발생을 할 텐데 저희가 엘니뇨 때는 옥수수, 콩을 중심으로 한 곡물 가격은 오히려 빠질 수 있었던 이유가 예. 엘니뇨 때는 바람이 약하니까 따뜻한 바닷물이 동쪽에 머무르고 예. 적절하게 비가 내리니까 전 세계 옥수수와 콩 생산의 80%가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서 생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요. 예, 예. 이 80% 생산량은 비가 적절하게 내리면 별로 피해를 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까지 옥수수 생산량 많다, 대두 생산량 많다가 실질적으로 곡물 가격은 끌어내리고 반대로 이 동남아에 있는 뭐 커피, 네. 로부스타 커피 가격 급등하고요. 또는 서아프리카에 있는 코코아 가격 예. 급등했던 걸 감안하면 이쪽 지역들은 가뭄이 발생했기 때문에 오히려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줄면서 가격의 급등 요인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라니냐 때는요. 동태평양 연안이 이제는 가뭄 영향권에 가물고. 들어가기 때문에 곡물 가격이 이제부터는 좀 비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에는 가뭄이 발생하게 되면 네. 이 가뭄이 결국 비가 안 내리면서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영향권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가 이 라니냐를 상당히 가까운 과거에 경험을 했어요. 네. 2020년 하반기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그래요? 역대 최장기간 라니냐가 3년 연속 발생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농산물 시장을 보시면요. 곡물 가격도 3년 연속 상승을 했지만 네. 앞서 말씀하셨던 코코아, 커피와 같은 소프트 농산물들도 3년 연속 상승했어요. 예. 그러면 엘니뇨가 발생하든 라니냐가 발생하든 곡물 가격은 엘니뇨 때는 하락, 라니냐 때는 상승이지만 예. 엘니뇨, 라니냐 상관없이 항상 상방 압력들이 높아질 수 있는 거는 소프트 농산물이다. 네. 왜냐하면 뭐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코트디부아르라든가 아니면 가나 또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작황은 일부 개선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전 세계 소프트 농산물 역시 최대 생산국이 브라질입니다. 네네. 그럼 브라질 다시 가뭄 발생한다. 가뭄이죠. 예. 또 다시 가격은 언제든지 상방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도를 보면 이쪽 페루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쪽 무역풍이 이제는 세게 불어서 습기든 뭐든 따뜻한 바람을 다 일로 이제 서쪽으로 다 옮겨가는 밀어넣으니까 거죠. 네. 여기는 가뭄하고 이제 중국 쪽 라인은 홍수가 홍수가 발생할 수 오고 있죠. 네. 폭우가 내린다. 네. 근데 한 가지만 또 짧게 여쭈면 라니냐가 오면 춥다. 북반구가 춥습니까? 따뜻한 바람을 통상적으로 엘니뇨, 라니냐가 항상 저희가 좀 발생을 했던 시기가 네. 북반구 겨울 시즌으로 가면서 상당히 심화가 되고 이 봄철로 가면서 소멸되는 경향들을 좀 보였었다라고 보면요. 예. 그리고 통상적으로 라니냐가 발생하게 되면 북반구의 겨울 기온이 상당히 좀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춥다라고 예. 하는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또한 겨울이 춥기 때문에 난방 수요에 베팅하는 투자들도 네, 사실상 좀 늘고. 늘어나게 되는데 네. 저희가 항상 그렇다라고 보기는 쉽지는 네, 않아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022년 네. 겨울 그때 다들 저희가 난방 시즌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봤지만 네. 2022년에 저희가 러우 전쟁을 겪으면서 예. 가스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었죠. 대폭등했죠. 예. 이미 급등을 했다 보니까 겨울에 사실상 이제 가스 가격 계속 높을 거야라고 이제 시장이 이제 믿어 의심치 않았었지만 네. 겨울이 생각보다 따뜻했다. 따뜻했죠. 예. 네. 그 얘기하려고요. 그런 예. 변수들이 사실상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암기를 하되 좀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최진영 팀장님, 그런데 바로 이 라니냐가 올해는 빨리 온다. 제가 주말에 뉴스를 봤는데 지금 광저우에 막 폭우, 허리케인이 오고 이게 약간 좀 라니냐가 빨리 온 건가요? 어떻습니까? 라니냐가 조기 출현한다. 가능성 어떤가요? 뭐 사실 아직까지는 우리가 아기가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현재 아직까지는 해수면 온도 자체가 평년 대비 0.5도씨를 상회하고 있고 예. 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엘니뇨가에서 라니냐로 전환됐었을 때 중국 남부 지역의 주요 곡창지대들이 폭우가 나는 예. 발생하는 시점 자체가 여전히 여름 6월에서 8월 달 구간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좀 유추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예. 우리가 2020년대로 기억을 갖다 복귀해서 바라보면은 당시에 중국에서 뭐 산샤댐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유언비어가 돌 정도로 폭우가 라니냐발 예. 폭우가 온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을 갖다 방류하게 되면서 남부 지역의 주요 곡창지대가 물에 잠기게 되고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는 돼지 사육 대수가 세계 최대인데 그 먹이를 줄 수 있는 사료, 즉 대두박이나 주정박단에서 원료인 옥수수나 대두 같은 것들이 자급자족이 점점 힘들어지다 보니 예. 수입이 급증하게 됐던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예. 이제 우리가 그 같은 부분단에서 방향성으로 좀 접근해야 되고 지금의 현재 기후 전망들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당초에는 올해 4분기 때라고 전망됐던 것들이 점점 6월에서 8월 달로 앞당겨지고 있는 부분들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되겠죠. 네. 아직은 속단할 수는 없지만 가능성은 그 어느 때보다는 좀 높은 건 맞죠. 맞습니다. 라니냐의 조기 출현이요. 일단 뭐 현재로서 봤었을 때 IRI CPC에서 예. 향후 9개월 거를 갖다가 전망치를 갖다 놓고 봤었을 때는 음. 85%까지 올라왔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좀 더 어떻게 보면은 사실 2020년 6월에서 8월 달에 당시 때 라니냐 전망치 이제 확정치보다도
훨씬 더 높게 나타나주고 예.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 좀 더 유력하다라는 부분. APCC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일대 지역과 중국 남부 지역의 강우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좀 더 어떻게 보면 건기에 해당되겠지만은 예. 올해 6월에서 8월 달 그리고 이후부터인 7월에서 9월 달 같은 경우에는 강우량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일단 전망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라니냐의 발생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지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갖다 할 수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앞서 우리 황병진 이사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엘니뇨든 라니냐든 품목에 따라 다른 것은 있겠지만 크게 보면 모든 농산물이든 원자재 가격을 좀 위로 올리는 맞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이제 기후플레이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짝꿍으로 오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이것도 굉장히 좀 대비하고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렇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부분들 자체가 상당히 좀 심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엘니뇨든 라니냐든 라니냐든. 상당히 빈번하게 그런 기상 이변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네.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저희가 상당히 좀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결국 기후플레이션 또는 클라이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네. 이 기후라고 하는 클라이머 그리고 인플레이션 또는 물가라고 하는 인플레이션의 합성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런 지구 온난화 예. 또는 기상 이변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을 하면서 결국 농산물의 먹거리 물가를 올릴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속적으로 물가 자체가 생각보다 과거만큼 내려가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요인들로 좀 작용한다라고 보면 예. 제가 이 기후플레이션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항상 좀 염두에 두시고 좀 대비를 하시거나 네. 항상 좀 투자에도 상당히 좀 많이 염두에 두시고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후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물가 안 떨어지겠네. 그럼 또 금리 인하 못 하겠네. 여기까지 또 생각이 가신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영상 또 한번 보고 나서 후반부에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진영 팀장님, 품목별로 좀 보면은 코코아 이야기 참 많이 나왔습니다. 연초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게 이제 코코아다. 이거는 엘니뇨죠. 예, 아무래도 엘니뇨 때 훨씬 더 퍼포먼스가 198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기상이변 국면별로 원자재들의 성과를 살펴보면은 예. 확실히 코코아는 엘니뇨 때 훨씬 더 많은 성과를 갖다 노출됐던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에 있어서 왜냐하면 특히나 코코아의 주요 산지를 우리가 살펴봤었을 때는 1대, 2대 산지가 서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나 코트디부아르고 네. 그리고 3대 산지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입니다. 근데 이들 지역대가 결과적으로 엘니뇨 때 어떻다? 평년보다 가뭄의 현상이 더욱더 노출되거든요. 예. 그러면 작확단에서 악화되는데 문제는 이 코코아라는 상품 자체가 다른 농산물들과 조금 차이가 있는 게 12개월 내내 파종을 하고 12개월 내내 수확을 하거든요. 네. 다른 농산물들은 아무래도 이제 명확한 그 구간대가 있습니다. 수확하는 구간과 파종하는 구간이 좀 더 뚜렷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인도네시아나 이런 가나라든가 코트디부아르 같은 지역은 메인 수확 시점이 있고 그다음에 메인이 아닌 애들의 수확 시점이 또 별도로 있고 파종 시점도 있다 보니 12개월 내내 수확하고 파종하다 보니 뭐다? 결과적으로 공급 차질이 더욱더 여타 농산물 대비 훨씬 더 심화돼 버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 같은 경우에는 운임비를 감당할 능력이 없는 부분들이 네. 특히나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홍해단에서 공급망 리스크가 터졌었을 때 그 운임비 단에서도 우리가 플러스 알파로 반영돼 버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 더욱더 코코아는 엘니뇨 플러스 지금 운임비 이슈를 갖다 같이 복합적으로 더 심화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주기적으로 상설 파종 수확이라면 저게 이제 라니냐로 좀 바뀌게 된다면 코코아의 저 작황 부진은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보면 또 너무나 앞서 나간 이야기인가요? 당장은 조금은 어려울 수 있죠. 힘들어도. 왜냐하면 어쨌든 이제 메인 메인 파종 주기를 갖다 감안을 했었을 때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된다면은 예. 이들이 이제 파종이 들어가고 이들이 결국에는 라냐가 왔었을 때 비가 내리는 그 시점, 즉 네. 6월에서 8월부터 구간이라 본다면은 예. 이 시점부터 그러면 이들이 수확되는 시점이 언젠가를 보면은 대부분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가나나 코트디부아르도 그렇고 9월에서 10월경부터예요. 예. 그러면 그때부터 조금씩 진정된다고 풀린다.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뭔가 우리가 당장 내려갈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은 어렵고 시간을 갖다 좀 텀을 두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더 맞겠죠. 예.
원자재 투자가 어렵잖아요. 황병진 기자님. 지금 코코아가 연초 이후에 막 3배 올랐다고 하고 코코아 가격이 올라서 국내 초콜릿 뭐 과자 업체도 가격 올린다고 하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는 코코아 거기에 한번 베팅하고 싶어. 그 가격을 올리는 거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투자하면 됩니까? 뭐 저 개인적으로는 올해 2분기 전망부터는 소프트 농산물, 특히 코코아 관련해서는 저는 좀 중립적인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코코아 매수하세요라고 하는 의견은 절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굳이 코코아를 매수하고 싶으시다라고 네. 하시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방법은 예. 선물 예. 시장이 있겠죠. 그래서 뭐 미국이든 아니면 영국이든 선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코코아 선물에 예. 투자하시는 방법이 있으실 거고요. 선물 시장이 워낙 레버리지가 크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부분들 좀 투자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자산들이 또 ETP, 네. ETF라든가 상장 지수 펀드라든가 또는 상장 지수 채권과 같은 ETN 상품들이 있을 텐데요. 예. 코코아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좀 ETF라고 하는 상품들은 좀 글로벌리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부 ETN들이 좀 거래가 됐었는데 워낙 최근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좀 상장 폐지가 되는 ETN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코코 하나만 좀 투자하시기보다는 결국 소프트 농산물 또는 농산물 전반이 사실상은 좀 포트폴리오로 좀 구축되어 있는 그런 농산물 ETF에도 최근에 소프트 농산물들도 약 절반 가까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리스크는 약간은 줄이시면서 투자하시는 방법들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코코아 관련해서 제가 첨언 하나만 네, 더 네.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럼요. 네. 저기 이제 공급단에서만 보면 이 코코아라고 하는 그런 작물 또는 카카오죠. 예. 이 카카오가 다시 씨를 뿌려서 이 나무에서 카카오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5년이 걸립니다. 그럼 공급 스토리만 보면 지금 서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가나, 가나. 거기다 말씀하셨던 인도네시아까지 인도네시아. 네. 다시 나무 심어서 다시 공급을 늘리려면 5년이 걸리는데 뭐 그렇다라고 해서 가격이 계속 5년 이상 올라갈 거냐? 네. 뭐 공급단만 보면 그렇게 가겠죠. 하지만 최근 허쉬라든가 글로벌 초콜릿 예, 관련 예. 기업들 엄청나게 원가 부담에 직면해 있어요. 예. 그럼 그들은 가격을 과연 코코아 가격이 올라간 만큼 다 반영을 할 수 있을 거냐가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이고요. 예. 사실상 이제 옥수수, 콩, 밀과 같이 저희가 필수적으로 사실상은 식생활에서 먹는 그런 곡물과는 다르게 이 소프트 농산물은 기호식품이잖아요. 네. 결국 초콜릿 가격이 4배 이상으로 인상이 됐을 때 과연 소비가 그만큼 계속 유지가 될 거냐? 소비가 유지된다라고 하면 코코아 가격은 저는 올라갈 거다라고 보는데 예. 결국 초콜릿 가격 또는 코코아 가격을 보실 때는 스탁 투 그라인딩 레이쇼라고 하는 저희가 지표를 보는데요. 네. 재고는 당분간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라인딩이 계속 유지가 될 거냐? 그라인딩이 감소해 버리면 결국 스탁 투 그라인딩 레이쇼는 이때까지 감소하면서 코코아 가격을 끌어올렸다라고 보면요. 그라인딩이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스탁 투 그라인딩 레이쇼도 다시 또 상승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코코아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또 오르면, 과도하게 올라 있기 네. 때문에 하락할 때 변동성도 상당히 클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투자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 부진이라는 정말 무서운 거죠. 그쵸. 원자재에 있어서 그것도 네. 감내하고 기억하자. 우리 최진영 팀장님, 코코아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게 코코아가 이렇다면 그동안에 엘니뇨 때 약간 좀 수혜를 봤다고 해야 될까요? 작황이 좋아서 가격이 떨어졌던 소맥이라든가 콩이라든가 역설적으로 이쪽을 한번 노려보면 어때요? 라니냐를 대비해서 투자단에서만 보면. 뭐 그쪽이 가격이 이제 아무래도 라니아가 전개됐었을 때는 네. 작황이 안 좋아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진다라고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었을 때 저단에서도 곡물을 갖다가 이 라니아가 오게 될 경우에는 이 곡물에 있어서의 베팅이 이루어질 텐데 그것이 저는 좀 세 가지 측면으로 좀 예. 접근을 하거든요. 예. 곡물 가격이 라니아가 왔었을 때 1단계, 2단계, 3단계 상승으로 좀 접근을 하는데 네. 1단계 상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난 2020년 6월에서 8월 달에 경험해 봤었던 중국 남부 지역의 곡창지대가 파괴됐었던 그 그림을 갖다 일단 주목해 보자 이겁니다. 예. 우리가 주의해야 될 1단계 구간, 즉 앞서 언급드린 대로 라니아가 됐었을 때는 무역풍의 이동 속도가 점점 빨라지게 되고 네. 그렇게 됐었을 때 중국 남부 지역은 결국 폭우단에 폭우고. 발생했었을 때 곡창지대의 파괴 가능성 예. 이것이 1단계인데 2단계 단에서는 10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발생했었을 예. 남방단의 이슈라 볼 수가 있겠고요. 예. 즉 에너지가 곡물단에서 대란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도 결국 라니아발 영향 임팩트라 볼 수 있는데 예. 왜다?
바로 곡물, 소맥이나 옥수수의 원료보다 바로 비료입니다. 질소계, 즉 비료 시장의 58%를 차지하는 게 바로 질소계 비료죠. 근데 이 질소계 비료의 원료는 무엇이다? 바로 암모니아고 거기서 어디서 추출하느냐? 석탄과 천연가스에서 추출을 하거든요. 오, 예. 근데 이 북반구 지역은 라니냐가 됐었을 때 10월부터 익년도 2월까지 평년보다 좀 더 추워진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평년보다 더 추워지면 평년보다 난방 수요가 급증하게 되고 이것이 결국 전력원인 석탄 천연가스를 자극하게 되고 석탄 천연가스는 다시 또 비료는 곡물을, 곡물은 사료는 결국 후행적으로 나중에 끝에 가선 돈육을 자극하거든요. 네. 이렇게 원자재 소순환 사이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 단에서 2단계 단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네. 3단계 단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실질적인 공급 차질 부분이죠. 예. 뭐 때문에? 바로 올해 하반기 때 결국 파종이 들어간다면은 예. 근데 이 파종이 들어간다 했었을 때 당장 공급 차질을 야기하지 못해요. 라니아발 예. 가뭄이. 예. 왜다? 수확 시즌 때 우리가 실제로 공급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앞서서 그럼 익년도 3월 달에 수확을 앞두고 예. USDA나 이런 애들은 가이던스를 갖다 어떻게 한다? 다시 또 하향 조정될 그렇죠. 가능성이 농후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내년 금알즉슨 수확 시즌 앞두고의 3단계 상승단에서 본다면은 곡물은 우리가 봤었을 때 라니냐 임팩트는 이 1, 2, 3단계를 조금씩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1단계 단에서 우리가 지금 가장 가까운 시점을 갖다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올해 6월에서 8월 달에 중국 남부 지역과 동남아 일대가 얼마나 정말 비가 많이 올 것인가를 네. 갖다 눈여겨보면서 2020년 6월에서 8월 달과 비교해서 바라봐야 될 것이고 네. 이에 따른 중국 이제 농가단에서 곡창지대가 파괴되면은 결국 사료단에서 곡물을 갖다가 주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수입이 정말 적극적으로 확대가 될 것인가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돼야 될 알겠습니다.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죠. 예. 원자재가 예단은 금물이고요. 지금 우리 최진영 팀장의 이야기는 1단계 정말 6월, 8월에 빠른 라니냐가 오는지 그게 중국단에 엄청난 폭우를 뿌리는지 여기서부터가 확인 시작점이다. 또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예, 뭐 예, 일단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그 단계부터 해야 되겠고요. 황병희 이사님, 네. 천연가스 가격도 그렇고 이 원자재 랠리, 그러니까 올 하반기에 원자재 랠리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얘기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뭐 원자재 슈퍼사이클은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이미 상반기에 에브리띵 랠리가 왔을 펼쳐지고 있죠. 예. 펼쳐지고 있는 이유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 만나면 항상 말씀드리는 키워드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만 하더라도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쏠려 있었던 게 연준의 긴축이 끝났어. 금리 인상하는 건 끝났고 네. 이제부터는 금리 인하할 일만 남았어라는 그런 기대감들을 상당히 많이 반영했었는데 네. 근데 이 고금리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가 상당히 탄탄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 낙관론이 쉽사리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상은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들 자체가 뒤로 미뤄지고 있긴 하지만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유효하다, 남아있다라고 하면요. 저는 경기 낙관론과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공존하는 상황에서는 네. 인플레이션 해지밖에 대안이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안전자산인 금 또는 위험자산인 구리, 아. 금과 구리가 같이 올라가는 거는 인플레이션 해지밖에 없거든요. 예. 그럼 결국 이 두 가지 테마가 계속 공존한다라고 보면 저는 인플레이션 해지에 베팅하자. 그런 점에서 금, 은, 동 세 개 다 올라가는 사이클에 베팅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반대로 결국은 이게 지금 이미 일어나고 있고 올해 하반기까지도 사실상 연장될 가능성을 좀 보고는 있는데 경기 낙관론이 먼저 사라지던 꺾이던 아니면 올해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하는 게 이 물가 부담 때문에 올해 인상으로 가버리던 가던. 이게 사실상은 좀 이제 소멸되는 과정으로 간다라면 공존하는 것 자체가 좀 어그러진다라고 보면 그런 테마들 자체가 당분간 좀 쉬어갈 수 있는 국면은 될 수 있다라는 예. 점을 좀 유의를 하시면서 결국 인플레이션 해지를 당분간은 계속 좀 즐겨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엘니뇨 라니냐 때문에 금운동을 비롯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왔다. 일단은 타고 가되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가 먼저 꺾이는 신호가 나오든 아니면은 금리를 안 올리는 신호가 나오든 뭐든 한 가지 나오기 전까지만 유효한 거고 맞습니다. 나오면 일단 맞습니다. 스탑. 예. 자, 경제인사이트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셨던 두 분 모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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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됐습니다. 저희가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지난 1월과 2월 보이스피싱의 피해 규모가 870억 원이라고 합니다.
정부는 2021년부터 범정부 TF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해 오고 있는데요. 4월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이 원팀이 돼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대국민 홍보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다음 이 시간 경제 인사이트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최근 동향과 대응 방법, 그리고 피해 예방법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